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의도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내년 2월 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출마 희망자들의 후보 등록을 받는데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 빅2 가운데 한 명인 문재인 의원이 출마 선언을 어제 한 박지원 의원에 이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등 모두 4명이 현재까지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김영환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이 이른바 비노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김부겸 전 의원을 대신해서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레이스를 정리하자면 대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는데 네. 그 문재인 의원이 밝힌 출마의 변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기는 정당 이걸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 어디 그 박지원 후보 역시 이기는 정당 이 비슷한 기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재인 의원이 콕 찍어서 이것이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지만은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기는 정당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박지원 의원은 강한 정당 비슷한 맥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너무 약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문재인이 나서서 당의 변화와 단결을 이뤄내겠다면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기는 정당. 예, 당을 살리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네, 사실 만약에 당 대표가 안 돼도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아무튼 본인이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예. 그렇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강한 어조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 당을 살리는데 제 정치 인생을 걸겠다면서 당을 살려내는데 실패하면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라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강한 어조인데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명하면서도 동시에 중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 2016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데 이 총선은 이듬해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명운을 건 전초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간명한 만큼 대표에 대한 평가 또한 극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일종의 사전승부처에 정치 인생을 올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오늘 리얼미터의 정례 주간조사 지지도 대권주자들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의원이 통상 2등이었죠. 박원순 예. 서울시장에 이어서. 근데 오늘 1등으로 올라섰더라고요. 어허. 그 뒤로 문재인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당 대표가 돼야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는 건데, 네. 당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 여기서부터 컨벤션 효과가 발휘되는 걸까요? 네. 지금 보니까 여러 유력했던 정세균, 김부겸 이런 분들이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무리 봐도 이 문재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걸까요? 아니면은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의 양강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나가봐야 3등만 할 것이고, 네. 3등 하게 되면은 안 나가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이게 참 알 수가 없는데, 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권력 의지를 밝혔다는 점, 이 점이 상승세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 판단은요. 예. 자, 근데 지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네. 대표가 되면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네. 의지가 결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총선 전까지 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당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만들겠다면서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대표가 되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일종의 공약을 한 건데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 대표직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직 수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이게 시작된다고 봐야겠는데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 계파 논란 그리고 기득권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예. 어지간한 파격이 아니고서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당연히.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원직을 걸므로써 이 계파 논란, 기득권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의원직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 자체가 논란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죠. 부산 사상. 여기는 새정치연합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한 곳입니다. 그렇죠. 특정 의원의 지역구라는 차원을 넘는 이 당 전체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자리는 뭐 개인이 마음대로 내려놓고 움켜쥐고 할 성격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부산 사상을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내려놓으면 예.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가져갈 게 뻔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예상을 해보자면 예.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의원과 붙었던 상대가 손수조. 예, 손수조 씨가 나와서 만약에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손수조 씨가 아주 반색했겠네요. 예, 오늘.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전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경남 내려놨죠. 예. 그때 당내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건 해당 행위다. 이런 우려와 비난이 사실 물밑에서 상당했습니다. 예. 의지 표명이나 결단적인 어떤 선전포고의 수단으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당 전체 차원에서는 달리 볼 여지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예. SNS 등에서 이 말씀드린 우려와 지적이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수도권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네. 인천 이런 지역, 못해도 충청도 지역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면은, 사실은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차라리 호남이었다면. 예.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의원직을 걸었다는 거, 자기 모든 걸 다 걸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선택이 현명했는지 이 부분은 또 차후에 또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의원의 출마와 함께, 지금 또 관심사가 있는데,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경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둔 점, 이 점이 네.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당 또 정책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예고했는데, 예. 이념정당 내지는 이 정치정당으로서의 새정치연합을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정당은 복지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유능해야 한다면서 예.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바탕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정책연구원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할 것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예. 민주정책연구원. 예. 여기 부원장이 우석군 박사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우석군 박사를 내일 뉴스바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예.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겠고요. 예. 이 우리나라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의 싱크탱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원이죠. 예. 여연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하고 비교할 때 민주정책연구원은 그 기량이나 어떤 퍼포먼스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텐데 예. 전략 수립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론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기자들이 주요 정치 일정하고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원 분석 자료 한 건이라도 얻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좀 많이 보는데 그렇죠. 예. 민주정책연구원 자료나 보고서 얻겠다고 애쓰는 모습은 별로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콕 찍어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의원의 구상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평가를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아주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 이런 류의 싱크탱크에서는 소장 못지않게 네. 부소장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석훈 박사가 부소장이죠. 예, 소장은 이 정치인들 네. 뭐 얼굴만 그게 이름만 내거는 그런 뭐 마담 같은 성격이 좀 그렇죠. 있다면은 부원장이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차기 대권 전략과 관련해서 우석훈 박사에게 그 이목이 쏠리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새누리당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뭐 역대 최악의 인사실패 정권이다. 이렇게 기록돼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인사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예. 대부분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 특히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심대한 문제가 발견돼서 낙마하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카드가 네.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뭐 예. 구체적으로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인데 예. 새누리당 인사청문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TF가 결국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 즉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때 도덕성 심사 소위라는 걸 구성해서 예. 도덕성 검증을 도맡도록 하고 예. 회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공개가 필요하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제도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는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예. 한나라당이 옛날에 주장해서 도입된 거죠. 이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고, 그렇죠. 하여간 자기들에게 불리하면은 또 이렇게 그렇죠. 완전히 퇴행적으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또 그야말로 퇴행시키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까짓 거 그러라고 하라. 예. 나중에 만약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예.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말 했다는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유명한 후문인데 예.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고 급기야 이 집권 여당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도입한 제도를 손보자 이런 겁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 이것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예. 위헌이라면서 지금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문회 제도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 정말로 검증의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산 복기를 해보자면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네. 이현재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병준 교육부총리,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등등등 줄줄이 낙마시키거나 인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대부분이 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 문제였는데 예. 글쎄요 새누리당이 후퇴시킨 도덕성 기준으로 보자면은 예. 지금은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던 새누리당입니다. 예. 예.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네.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정권이라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권. 예. 자,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연말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예.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슈로 띄우면서 그동안 그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듯했던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청와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업인과 이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내지는 가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예 대놓고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당내 회의에서 이런 뜻을 밝히고요. 야당과 협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인 서청원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이 서청원 의원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이 국민적 대통합,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2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 때 이런 내용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사면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로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밀어주는 것도 아닌 입장을 보인 뒤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예 대통령으로부터 확답을 좀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효진 PD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었지요. 선언 일부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뭐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저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또 수출 중심의 그런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전통적인 방법의 성장으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가계 소득을 높여야 우리 소비가 진작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성장이 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의원의 기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가운데 경제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 이렇게 밝힌 점에 대해서 기자가 의문을 표했고 여기에 또 답을 한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가계소득의 실질적인 증대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또 오늘의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 66%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기업인 사면에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이렇게 모아졌는지 납득이 좀 안 갔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 설문을 공동 조사한 곳이 전경련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팩트홀 기사인데요. 예. 파이낸셜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 66%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기사는 설문조사 대상 그리고 또 제목에서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신문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경련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 대상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응답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샘플이 500명 규모라는 점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 안팎의 응답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이낸셜 뉴스의 설문조사는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예. 조사한 결과 66%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 예. 자, 이 설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내용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66% 경제 살리려면 기업인 사면 필요. 이게 제목이었는데요. 이 제목도 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제목만 보면 국민 66%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국민의 65.7%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20.7%, 관심 없다 7.6% 등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성 비율 45.8%를 65.7%로 둔갑시킨 건데요. 파이낸셜 뉴스가 46%를 66%라고 한 이유는 다음 문장에 등장합니다. 기업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전체의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가 28%, 또 대국민 화합유도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23.5%,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6.3% 순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이유를 물은 질문의 답변인 기업의 투자, 고용 창출 37.8%와 또 경제위기 극복 기여 28%를 합쳐서 66%다 이렇게 내용을 왜곡한 이게 겁니다. 완전히 조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도 사면을 지지하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사면은 필요하다. 이런
어거지로 이런,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전경련한테 말이죠.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 시점과 빈약한 내용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일요일인 어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회계를 조작해 돈을 빼돌린 대한택견연맹 회장, 승부조작 압력을 넣은 대학 유도팀 감독, 또 공금을 횡령한 국가대표 감독 등의 혐의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비선 실세로 거론된 정윤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승마협회의 비리에 대해선 외부에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고 또 하필이면 주말인 일요일에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문체부는 2달 전인 10월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연기한 뒤에 2달 만에 기습적으로 일요일에 발표한 겁니다. 예. 일요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문체부는 연내에 이번 해 안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에 각 부처에 중요한 발표들이 많아서 일요일로 잡은 것이다 라면서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 설치와 관련해 경찰청 인사가 늦어진 것도 이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예. 정윤혜 씨의 문체부 인사 개입에 대한 논란과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의식해 휴일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개월 동안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에는 승마비리 관련해서 신고가 10건이 접수가 됐지만 이날 문체부는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승마협회와 관련한 비리도 2건 적발에 조치를 취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뿐 숨기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알바 발언이 끝내 알바 노조의 규탄 집회를 불러일으켰네요. 예, 알바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알바 노조는 일자리를 못 늘리는 정치권의 무능함이 수많은 알바들을 양산했고 불법마저 방치하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알바 착취의 원인이라며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정규직 해고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은 확대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는 청년 실업의 해법일 뿐 새누리당은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식 대책도 한 번 제출한 적이 없다며 김 대표의 말을 통해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알바 노조는 또한 전국 6개 시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학생 강연 행사에서 부당한 아르바이트 대우에 대한 질문에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서 그런 사람 악덕업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나쁘게 먹은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 자기 딸에게 밀려서 수원대 교수가 못된 그분들, 네.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회원들조차도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일베 회원은 대다수 중소기업 사장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다른 회원은 20대에 인턴으로 혹사당하고 30대에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40대에 능력 없다고 명퇴당하는 게 현실인가 라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김무성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면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못 늘리는 정치권의 무능함이
수많은 나쁜 아르바이트를 양산했으면서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젊은이들이 집단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김 대표는 전남방직 또 동해제강의 회장을 지낸 고 김용주 의원의 아들입니다. 예. 51년생인 김 대표는 25살이던 1975년에 아버지 회사인 동해제강에서 전무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예. 취업 걱정과는 거리가 먼 청년 시절을 보낸 겁니다. 네, 아버지가 또 친일파 의혹이 있죠. 네. 짧게 이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보수단체 활빈단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남편 박성준 교수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활빈단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추진한 한명숙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와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전 반역정당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2012년 3월 10일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며 사실상 연방제 공산 통일로 가는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결과 무려 16곳 지역구를 통진당에 양보해 19대 국회에 이석기 등 아로 세력 수뇌부를 국회에 끌어들이는 등 통진당이라는 괴물의 알을 낳아 품고 부화시킨 산파 역할을 한 자이다라고 예. 비난했습니다. 그 양반들 다운 멘트네요. 예, 아는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네,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시죠? 이렇게 뉴스트라다무스 맡아주시고 제가 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연말 국회 마지막까지 네. 아주 국회의원들이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진정성이 있나요? 근데 법안 200여 개를 무더기 처리해서 진정성보다는 이거 허술하게 이렇게 법안 처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드는데 말이죠. 네. 이게 뭐 기성 매체, 신문 기사를 봐도요. 네. 이미 키워드를 하나 붙여놓은 게 예. 땡처리 국회다. 아, 땡처리. 연말 땡처리 국회. 예. 지금 뭐 우리가 창고 대방출, 바겐 세일. 오늘 아침에 타 라디오에서도 이게 망했어요. 이럴 때 주로 쓰는 게 땡처리인데요. 폐업 정리, 네. 이게 어제 보도만 해도 100여 개의 법안 무더기 처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오늘 지금 이제 오전 뉴스를 보면 200여 개 법안입니다. 네. 네, 법안이 2배가 또 늘었어요. 오. 이 어떤 법안이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데 예. 사실은 이 화학물질에 대한 이 관리법 개정안 등 굉장히 경제 관련 법이 많은 것 같지만 예.
우리가 오히려 처리되는 법안 외에 처리되지 않는 법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지금 바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 3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처리되는 것은 한 10개 내외. 예. 그러니까 사실은 3분의 2 정도 법안은 그냥 묶여 있는데요. 예. 예를 든다면 이제 정부 여당은 이 크루즈법 안을 이제 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이제 취지인데 예. 야당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상 카지노법이다. 어허. 어찌 보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발상은 뭐 이해할 수 있으나 선상 카지노로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형태의 이제 비판들을 내놓고 있어서 부딪히고 있고요. 예. 가장 핵심은 지금 4년째 이제 계류만 되어 있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 네. 일전에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돼서 예. 그러면 이제는 뭐 적폐, 관피아, 뭐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예. 관피아 방지법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에 불과해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부정 청탁이라든가 공무원들 내부에서의 어떤 사안에 관계없이 이 부정한 돈을 수뢰하면 예.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김영란법인데요. 예. 이게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예. 제목이 긴데요. 예. 그 법안의 내용도 정부안 또 이 김영란 당시의 이 권익위원장의 원안 또 여당안 야당안 여러 개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이제 퇴색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통과조차 안 되고 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의회, 이 국회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 어떤 부정부패를 처벌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 지금 200여 개 법안이 오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뭐 다수 무더기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땡처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졌고 주요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여야가 격돌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 참 원칙이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순리일 텐데 네. 그런데 이게 여야가 착착 죽이 잘 맞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뭔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좋아요. 집권 여당의 뭐 행태 우리가 이제 익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고 네.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문제는 올해 국회에서 가장 좀 국민적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여야 균형이 허물어져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야당이 사실은 이게 130명 의석은 작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옛날에 50석, 60석, 70석일 때도 뭐 선명하게 투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안 주도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새해에는 좀 야당이 스스로 혁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국민의 큰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귀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의원이 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이 대표 박지원 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다음 총선에는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선언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친노 계파가 뭐 당을 다 말아먹으려 한다라는 뭐 일각의 지적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방어 차원에서의 대응 논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은 프레임에 단단히 걸려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이제 평론을 기성 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이제 모양새를 빅3였다가 범친노라고 분류되던 정세균 의원은 이제 빠지면서 네. 양강 구도의 격돌, 빅2의 격돌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더 씌워져 있는 프레임은 친노냐, 비노와 반노 연합이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BJ 정부를 계승하는 박지원 의원이 당권을 잡느냐,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당권을 잡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야당 내부를 이제 분열해 놓고 있는 구도에서 이팔 전대가 치러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예. 제일 큰 숙제는 지금 신당, 분당, 왜냐하면 당 외에 또 정동영 고문이 고심하는 지금 흔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움직임도 있는데 왜 김부겸 의원은 이제 출마를 포기했을까? 예. 해석들이 이제 다양한데요. 어쨌든 지금 격돌은 문재인 의원 대 박지원 의원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야당의 깃발을 들 것인가 하는 이제 메시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일단은 이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이미 지난 주말에 선언을 했죠. 예.
이제 뭐 이게 우리 속칭 네티즌 용어로는 일바로 이제 이 당권 도전 선언을 하시면서 통합을 가장 강조했고요. 예. 또 문재인 의원 선언도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그러면 당권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가? 예. 향후에 이제 뭐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어떤 그럼 이제 아젠다를 이제 들겠다는 것인가인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이 조금 전에 이 국회 정론관에서 선언이 있었는데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요? 예,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박근혜 정부도 경제 얘기는 뭐 취임 초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예. 첫 해에는 NLL 정쟁 그리고 올해는 거의 세월호와 유병언으로 점철되면서 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검찰 정부거든요. 예.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데 법과 원칙보다는 아까 땡처리 얘기가 국회 무더기 법안 처리도 있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나리오가 마감되고 있는 단계여서 뭐 이 청와대 발로 시작되는 문건 유출 문제도 지금 이제 뭐 조응천, 박관천, 양천으로 정리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정말 경제를 얼만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가? 혹은 내년에는 이제 대통령은 체감되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내내 이제 진행되어 온 경제 활성화 관련 다양한 초이노믹스가 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데 예. 어쨌든 문재인 의원은 이 경제 대한 경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좋은 야당이다. 네. 이렇게 좀 새로운 아젠다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정책 정당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 이 경제 대안을 낼 수 있는. 근데 요 안에 보면은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융합 경제의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우선 당권 장악에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분열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네. 문재인 의원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상응해서 예. 어떤 통합이냐. 예. 그러면 이 친노와 반노의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당권이냐. 예. 이 제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국 박지원 의원은 당내 통합 여기에 방점을 둔 반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화두로 내걸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권 주자지만 나는 대권을 고려하는 대권을 염두에 두는 그런 당권 주자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봤을 때 박지원 의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의원이 계속 이제 도전을 받았던 것이 예. 이 지난 대선에서 정말 뭐 큰 역량을 보여줬지만 네. 문제는 이제 패장이 된 것이 문제였는데 네. 이 문재인 의원은 정치에 좀 굵은 선을 긋기 위한 네. 경력을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의원으로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요.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기타 이제 이 청와대 보직을 맡았던 경력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 정치가라고 한다면 뭔가 굵은 정치의 선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예. 정부와 뭐 선명하게 싸우는 모습일 수도 있고 예. 대안을 내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 문재인 의원은 그것을 이번에 당권을 장악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냄으로써 예.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예. 어찌 보면 이게 이 당권과 대권을 묶는 형태의 이제 그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권 대권을 분리해서 예. 당은 내가 이끌 테니 당신은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를 체력을 갖춰라 예. 하는 이제 분리론이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어떤 것이 정말 이제 2년 후 사실 이제 달수로는 2년이 안 남은 총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의 대선을 바라보고 야당이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이제 이 야당 지지자들을 이제 묶어낼 수 있고 네. 중도들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인가 예. 하는 판단이 이팔 전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당권 주자로 나서서 당대표가 되면은 대권 가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어서 중도에 낙마할 그렇겠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당권은 나한테 맡겨라. 당신은 그리고 대권을 준비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확실히 대권에 대한 꿈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이 선언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정치인의 이제 말로 하는 약속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신뢰하지 않지만 예.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이 박지원 의원이 부상하기에는 뭐 일단은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요. 네. 또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저는 문재인 의원의 의지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이 조금은 안전한 노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내가 당권을 장악하면 뭐 이 친노와 반노, 비노 간의 대립이나 이런 부분을 좀 통합으로 이끌 수 있고, 네.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대권으로 가기 위한 내가 이 지지대가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네. 요게 지금은 좀 안전해 보이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제 레토릭 정치로 보면 예. 문재인이 당권을 장악하면 당이 깨진다. 네. 지금 이제 이러한 설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유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리스크를 느끼는 이제 야권이 또 분열되면은 다음 대선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문제는 그럼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28전대에서 당권을 장악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원스톱 프로세스로 해서 당권을 딛고 대권으로 갈 때 이 당의 분열도 극복하면서 더 강한 통합으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 구도를 이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치 실험인데요. 네. 만약에 당권에서 실패하면 문재인 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아, 정말 뭐 어마어마한 외부의 상처죠. 이 음해는 둘째치고 예. 우선은 이 정치적인 굵은 행보에서 당권에 도전했는데 실패해도 좀 고민이 남고 예. 사실은 당권을 또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이 개혁되는 모습을 조기에 보여주지 못하면 예. 이중고를 끌어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대선 가도도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정말 예. 잘 준비했는가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예. 권력 의지가 약하다. 젠틀맨인 것은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국가 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예. 독해야 한다라고 하는 면을 예. 이번에 좀 이제 극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으네요. 예. 자,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약정. 협정도 아니고 약정이란 말이죠. 예. 이게 아주 나쁜 꼼수입니다. 예. 이게 MB정부 후반에 예. 협정을 하려고 하다가 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일본의 이 극우화, 우경화, 그다음에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이 아베 정권의 이제 여러 가지 네. 좀 불안스러운 조짐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보를 일본과 교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 그 당시에 미국이 그렇게 추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온 건데요. 예. 이번엔 협정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정으로 예. 이것은 뭐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정부가 체결해버리는 형태로 오늘 서명이 됩니다. 예.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약정, 제가 보기에는 예. 약정은 왠지 협정보다는 좀 느슨한 연대인 것 같은. 약정이 협정보다는 느슨하죠. 네. 일종의 우리가 이제 본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MOU라고 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약정은 약식으로 협정을 한다. 향후에 협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막혀있던 것을 우회로를 뚫는 전략으로 미국을 끼워 넣어서 한미일 약정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발효돼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좀 그 우익성 매체들을 보면 예. 우리나라의 정보 역량이 6배 증가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첩보 위성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이제 선진국들의 예. 다양한 이제 이 시긴트 기술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인데 뭐 저기 FTA 때도 네. 보니까 경제 영토가 몇 배 넓어진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하고 근데 이게 MB 말에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뭐 이 새롭게 이번 약정에서 드러난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수년간 이미 국내에 선전이 됐던 부분인데 예. 공부도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나라 국토, 그러니까 북한을 감시한다는 명명하에 우리나라 내의 모든 정보를 미국과 예. 일본이 낱낱이 들여본다는 게 더 문제죠. 예.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이 문제고 예.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저들의 기술과 예. 결국은 우리 위성은 하나도 작동하는 건 없고 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정보 협조를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거는 지금 이미 뭐 한미 군사 체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의존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 이제 대립전선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미국의 의도는 이제 대중국 군사력 확보, 아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영향력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이 국제 외교 차원에서 군사 대립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애매하게 이 약정에 끼어들므로써 예. 사실 중국 관계를 이번 정부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스스로 전선과 골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회자시키고 있는데 저는 100% 공감이 가는 것이 예. 그럼 이제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력은 중국에 의존하고 정치력은 일본에 의존하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우려가 이번에 한미일 이 군사정보보호 약정으로 예. 정말 가시화되는 첫 번째 물꼬를 텄다. 그동안 이제 이 수년 동안 우리가 방어해온 바 하나도 우리 입장에서의 대안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냥 MB 정부 시절에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들을 이번 정부가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앵무새 반복하기 외에 예. 뭐 우리 정부가 더 특별히 준비한 자국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없다라고 보여져서 예. 우려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짚어보지요. 정부가 1월에 남북 상호 관심사 대화하자 이렇게 북한에다 전통문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정은 비서의 친서 이게 뭐 정부를 향한 친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뭔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라는 신호로 네. 그 북한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남한에서 화답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추론해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북쪽에서는 또 이 김양건 비서가 일전에 이제 다시 2명을 개성으로 불러서 감사의 또 표시를 하기도 해서 예. 박지원 의원만 이제 재방북이 불허됐지만 2번 접촉이 있었던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정은 이제 현대그룹 회장도 친서 받아왔고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도 친서 받아왔고 이효 여사 앞으로 보내는 거였는데요. 예. 그것은 이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격 제안에서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 것은 예.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꼼수로 비춰지지 않을까. 아하. 야당 내에 여러 가지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예. 미디어 차원에서 묻기 위한 것이 아닌가인데 정부로 다 이제 속보가 표기되고 있는데 예. 정부는 정부지만 6.27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이 안을 내놨습니다만 예. 이게 통일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예. 그 위원회는 그동안 뭐 하나 예. 대통령의 깨알 지침을 이제 주로 듣고 받아 적기만 한 것 아닌가 예. 하던 차원에서 요 안을 제안한 건데요. 예. 남북 상호 관심사를 기탄 없이 대화하자 1월에 예. 그 안에는 주로 스포츠라든가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민간 차원의 좋은 교류 내용들이 아주 망라돼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김 PD님께서 북이라면 이거 받으시겠어요? 최근에 엊그제 홍대에 뿌려졌다고 지금 미디어에서 난리난 그 쪽지들 보셨죠? 예. 이 2002년 7월 신동아 기사를 인용해서 예. 당시 박근혜 의원 시절에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예.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을 이제 발췌 인용하면서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그랬나요? 뭐 이런 이제 의문문을 달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지금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그것이 숨은 의도다라고 지금 통합진보당을 이제 헌재가 예. 강제 해산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것은 삐라 좀 살포하지 마라. 예. 상호 비방 안 하기로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10월 4일은 14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장일 국방위원장의 그 14 선언을 이제 기념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 때 또 북한의 주요 3인방이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도 종북몰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 인권법안에 굉장히 이제 유엔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내용을 보면 아주 이 스포츠, 문화 이런 교류를 내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호 소통을 해봅시다 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예. 북한이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상호 비방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내부 문제는 모른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같이 협의해 줄 거냐, 파트너십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이제 주요 과제들을 던지면 저는 우리 정부 쪽에서 또 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남남 갈등을 좀 해소해보기 위한 이게 대내용 홍보용 이제 통일 정책의 이제 몇 가지 내용 정리가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이것을 현상적 표면적으로는 저는 정부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북에서도 좀 좋은 화답을 해주길 원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MB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용어가 상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상호주의는 양쪽이 이제 균등하게 예.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서 절충과 타협, 양보 속에서 뭔가 이제 작은 고리부터 큰 고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할 텐데요. 예. 지금 전임 정부의 상호주의라는 게 말 안 하기, 예. 안 알려줌 예. 이런 것으로 일관돼 왔기 때문에 예. 이번 정부가 그것을 좀 깨는데 오늘의 이 북한에 대한 전통문 제안이 네. 정말 좀 그 후속 대책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기를 바람하지 않을 뿐이죠. 네.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남쪽이 북에다가 퍼주기만 한다. 북은 거기에 뭐 상응할 만한 화답이나 뭐 실천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전 정부, 참여정부나 DJ 정부 햇빛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그 이후에 상호주의는 주로 이제 차단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햇볕 정책이 좀 과도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제 보수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니까요. 예. 집권 이 여당 정부 쪽에서 그것을 절충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어쨌든 소통과 함께 또 이 경계를 네. 잘 이제 이 양측을 보완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그렇게 균형 잡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네. 오히려 북은 버려놓고 지금 남쪽 내에서 예.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오히려 이제 종국몰이를 하는 추세가 신메카시즘으로 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북측과 대화를 하려면 예. 뭔가 좀 입장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은 또 강경 발언을 쏟아내다가 또 갑자기 이제 소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형국이 되니까 예. 이건 이제 북쪽도 헷갈릴 것 같은 것이 우선 우리 국민 스스로도 좀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되고 균형 잡히고 예. 단기적인 뭔가 언론 플레이용이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중기, 장기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예. 하나의 좀 이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풀어놓는 가운데 북한하고 좀 인내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내어주진 않으면서도 밀당을 잘할 수 있는 참 이게 남녀간의 연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우리 쪽에서 이제 북과 연애를 하려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 네. 너무 좀 어설퍼서 예. 이 경험 부족의 문제가 늘 아쉽습니다. 예. 뭐 연애할 의지의 문제기도 하고 말이죠. 연애가 잘 안 된다면.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뵐게요. 예, 예. 12월 31일에 네, 뵙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내일은 중부지방 새벽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